우리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더라도 그렇게 학원을 뺑뺑이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아, 우리 애들은 영어 정말 못할 텐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외국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래서 아이 둘을 보내면 5천. 우와, 너 그런 것도 알아? 국제학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캉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 다낭이라는 작은 도시 관광지에 여행 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새로운 소식 하나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 학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토마스가 7살이고 곤이 5살이에요. 중국에 살다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오면서 아이들 학교를 막연하게 호치민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를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한국하고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학제를 가지고 한국어로 한국 선생님들과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 가장 편하고 학부모인 나도 편하고 학비도 다른 국제학교들에 비해서 저렴하니까요. 여기서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는 아는 언니께서 아이 보내고 있는 학교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학교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 학교는 바이링구얼 학교예요. 한마디로 영어와 베트남어를 둘 다 동시에 배우는, 아이들이 뭐 베트남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인터뷰 작년에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떨어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영어 정말 못할 텐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붙었습니다. 한국국제학교를 보내려다가 이 학교로 입학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외국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이다. 너무 공부하지 않을 수 있고 아이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제 생각입니다. 한국 학교 보내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안 시키려고 해도 다 모든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별로 그렇게 시키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주위에서 다 시키고 우리 아들만 못하면 안 되니까 아이가 싫어한다고, 아이가 괴로워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안 시킬 수가 없다. 영어든 수학이든 뭐 나머지 기타 등등. 저도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나친 사교육은 저는 정말 반대하거든요. 제가 대치동에서 근무할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숙제할 시간도 없고 자기 공부할 시간도 없고 쉴 시간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저는 잠시 학원을 쉬게 해도 좋다고 상담을 드리고는 했었는데 학교에서 영어를 그렇게 노출이 국제학교라고 할 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신다고 들었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더라도 그렇게 학원을 뺑뺑이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 보내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들을 내가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사교육비나 국제학교 보내는 비용이나 비슷하겠더라고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제학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학비 문제입니다. 사실은 학비 문제 때문에도 한국국제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커요. 한국국제학교는 제가 알기로 학비가 월 30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입학 초반에 들어가는 입학금이나 아이들 교복, 그리고 매월 식비, 방과 후 이런 걸 하면 아마 1년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통 일반 외국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둘을 보내면 막 5천 막 이렇게 드는 거죠. 주재원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그게 부담이 없을 테지만 그거를 자비로 내기엔 너무 비싸서 국제학교는 사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회사 그 주재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1년에 약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작은 애를 같이 보내면 작은 애는 학비가 10%가 할인이 됩니다. 한국에서라면 사실 안 들 비용인데 그래 사교육을 시킬 돈으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학원 보내고 숙제하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저 너무 많이 봐와서 저희 아이들이 중국에서 유치원을 한 1, 2년 다녔는데 중국어가 꽤 많이 늘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언어는. 여기 오니까 3개월도 안 돼서 다 까먹었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이민을 결정한 순간부터 중국어는 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아 중국어 잘하는데 아깝다 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거는 여기 와서 그렇게 시켜줄 수 없다면 깨끗하게 있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게 사실 외국어를 공부로가 아니라 생활로 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게임을 할 거다 라고 해서 인터뷰를 보는데 큰아이는 선생님이 데리고 가셔서 IQ 테스트하고 영어 테스트 두 가지를 거의 30분씩에 걸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아니라서 어떻게 봤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IQ 테스트는 제가 듣기로 컴퓨터나 태블릿 같은 걸로 직관적으로 모양 맞추기, 뭐 색깔 맞추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어 테스트는 지필고사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나중에 시험지 결과지를 봤거든요. 그림이 있고 영어가 있고 뭐 이렇게 선으로 있는 거 그리고 듣기 평가 쓰기 뭐 파닉스 듣기 평가를 굉장히 잘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듣긴 듣나 봐요. 굉장히 쉬운 수준이긴 하죠. 근데 받아쓰기를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아직 쓰기를 시킨 적이 없으니까 한글도 아직 못하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 8문제 중에 1문제 맞췄는데 자기 이름 쓰기 썼더라고요. 지금 영어 유치원 2달 다녔다고 합격을 했고요.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들어갔어요. 선생님께서 워크북 같은 영어 책을 가지고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통역을 해줘야 된다고 같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들어가 줬는데 남편도 같이 들어갔죠. 간단한 건 알아들어요. 자기도 눈치가 있으니까. 뭐 동물 페이지 펴놓고 What is this?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사자가 영어로 뭐지? 몰라요. 오케이. 이건 누구지? 영어로 물어보면 tiger. 뭐 아는 단어들은 얘기하고 what color is it? 이런 거 물어보면 색깔은 꽤 많이 알더라고요. 한 7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숲에 사는 동물이 누가 있나요? 이런 걸 영어로 물어보니까 못 알아들어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하셔서 숲에는 누가 살아? 어떤 동물이 살아? 라고 했더니 뭐 기린, 사자, 원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s tiger dangerous or friendly?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호랑이가 dangerous 하니 friendly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군이 dangerous 얘기하는 거여서 우와 너 그런 것도 알아? 네, 느낌으로 그게 그렇다라는 거를 찍은 건지 아니면 정말 알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힌트나 답을 유도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테스트를 치렀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합격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작년에 여러 명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붙이려고 좀 제발 열심히 몇 달 동안 시킬 테니 붙여주세요 라고 하려고 갔는데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국제학교에서 원하는 건 일단 자리가 있으면 열심히 하려는 정말 영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가능성을 판단해서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TO가 없으면 그때는 정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실력을 가지고 커트라인으로 나눠서 뽑겠죠. 그렇게 해서 7살에 초등학교 1학년 5살에 유치부로 지금 저희는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국제학교도 굉장히 훌륭한 학교지만 외국 생활 중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교육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못 다닐 정도로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정보는 제 블로그에 가면 제가 글을 간략하게 써놨어요. 그걸 한번 보셔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생뚱맞게 갑자기 국제학교에 보내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잘 다닐 수 있도록 꼬맹이들 짜요. 화이팅!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